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참 우연히도 그분을 만나게 됐지만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게 됐어요. 산전산후 전문가 과정에서 그 줌 강의하는 중에 좀 케이스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다. 정말 이거를 모든 엄마들이 알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걸 열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남들이 그렇게 저보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던 유튜브를 오늘 드디어 개설을 했어요. 제가 뭐 하나 꽂히면은요, 제가 좀 너무 힘이 들어서 일을 안 벌리려고 했는데, 시작할게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엄마들이 몸 공부하실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책을 완전히 이쪽으로 바꿨어요. 엄마들의 몸 공부 도와드릴 수 있는 책으로. 그리고 여기 우리 같이 참여하는 엄마들이 그 책의 주인공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후기를 기다려요. 후기를. 대부분 엄마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꿈꿔요. 자기계발, 미라클 모닝. 그렇지만 밤이 되면 분노 게이지 상승, 그리고 자학을 하죠.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을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돌보면서 엄마가 된 그 기쁨을 만끽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끔찍하기만 할까? 아유, 그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정말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애 낳고 저도 이랬어요, 물론. 그리고 서서히 회복이 돼야 돼요. 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에요. 프로게스테론, 임신 유지 호르몬, 지방을 내 몸에 축적시키거든요. 그리고 몸이 연하게 만들어주고 에스트로겐 이렇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되고자 하시면 내 몸에 너무 무리가 되겠죠. 근데 다들 그렇게 우리는 몰아가고 있어요. 내가 체력이 약해서 그런가? 체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방위 체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잘 단단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 저는 운동을 통해서 먼저 최고로 성취해야 되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운동이란 뭐죠? 운동의 정의는요.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적절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 몸이 반응을 잘 하게끔. 스트레스 주면 반응, 스트레스 주면 반응.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 잘 적응해 가도록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히 습관화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점차 내가 거기에 반응, 적응해 가면서 좋아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거지. 모양을 만드는 게 운동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 메시지를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불편감을 절대 참아가지 마시고 알아차림으로부터 본인 스스로 회복할 것, 그리고 도움을 청할 것,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제대로 알고 만날 것. 제가 그 전문가가 되어 드릴게요.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설문을 통해서 엄마들의 문제점, 불편감을 지금 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강의록을 새로 짰어요. 우리 같이 오늘 참여하시는 엄마들 강의 후기 꼭 작성하셔서 저의 블로그나 인스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초대도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더 좋게 잘 꾸며서 책으로 그래서 더 많은 엄마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꼭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너무 제가 이기적인 것 같고요. 꼭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도움드릴게요. 저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요, 꾸준히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책으로는 이런 책들을 써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란 없는 거 아시죠?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그래서 실전은 연습처럼 즐기면서 살자. 이게 제 꿈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뭐야? 가슴이 턱 막히시나요? 그러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조단조단 잘해드릴게요. 지금 근막 슬라이딩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논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막연히 말로 하는 것보다는 보세요. 제가 예시를 잘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등어리에다가 상처를 낸 거예요. 근막에 상처, 스카 티슈를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왕절개를 복부에 받은 엄마들 비슷해요. 회음부절개 비슷해요. 근막 손상 후에 실시간 초음파로 근막 슬라이딩을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근막 슬라이딩이 얼마큼 잘 일어났는지를 퍼센티지로 shear force라 그러죠. 아까 shear strain force 그거를 계산을 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공식이. 그걸로 값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조군 아무것도 안 한 그룹, 그리고 묶은 그룹 운동 못하게, 그리고 상처낸 그룹, 제왕절개한 그룹이라고 우리 할게요. 그리고 제왕절개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그룹이라고 우리 그냥 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볼게요. 그렇게 하고 실시간 초음파를 활용해서 근막 손상 후에 운동과 근막 슬라이딩의 연관성을 연구한 거예요. 대조군에 비해서 운동을 안 한 그룹, 그리고 제왕절개를 한 그룹, 제왕절개 했는데 운동. 지금 여기서 운동은 막 운동화 신고 나가서 운동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막 슬라이딩이 잘 일어나게끔 하는 횡격막 호흡, 그리고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횡격막 호흡으로 복압 조절하면서 내장기 움직임, 근막의 슬라이딩이 되게끔 하는 그런 움직임을 안 한 그룹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냥 움직이지 않은 그룹이 제왕절개 받은 그룹만큼이나 근막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희망적이죠? 희망적이야. 제왕절개 하고 움직이면 이만큼은 되는 거야. 그런데 제왕절개 받고 아플 것 같아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놔두질 않아. 병원에서 보니까 무통주사 놓고 걸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건 더 나빠 근데. 왜요? 본인이 통증을 느끼면서 왜 아프지? 깨달으면서 내 몸과 소통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차단해 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통증을 느낄 때 이게 왜 아프지? 반복해 줬을 때 안 아픈 느낌을 찾아가면서 좋은 움직임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무통주사 같은 거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허리 아프다고 복대 차고 운동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허리 아프면 저도 허리 아프거든요. 복대를 차세요. 그러면 허리 안 아파요. 뭐죠? 내 몸이랑 소통하지 마세요. 꽉 먹고서는 그냥 해내세요. 그런 거 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를 받았어도 수술을 했어도 어떻게 하자고? 움직이자고. 그러면 안 움직이는 그냥 현대인들, 신체활동 부족병 이런 저를 만나지 못한 분들,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니 횡격막 호흡이니 이런 거 모르는 현대인들만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스카티슈 마사지까지 열심히 해줘서. 무통 맞아도 아팠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이 무통은 뭐냐면 선생님 무통은 진통하실 때 무통주사 맞은 거잖아요. 저도 양수가 터져서 무통주사 맞고 유도분만 하다가 옥시토신 주사, 피토신이라는 거 그걸 막 들이맞고 그리고 나중에 탈진할 거라고 무통주사까지 놓더라고요. 무조건 놓더라고. 그래도 아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걸을 때 아프니까 어떻게 진통제를 놓고 걷게 시켰다.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출산이 그래서 좀 분노하는 여성 물리치료사들이 많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둘라 자연주의 출산 이런 것들이 지금 발달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근막 슬라이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까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들 이 논문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근막 슬라이딩이 뭐하고 관련이 있대요? 통증이랑 관련이 있대요. 근막 슬라이딩이 잘 일어나는 그룹은 LBP, 로백페인, 요통이 없고요. 근막 슬라이딩이
no LBP. 근막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는 그룹에서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더라. 요즘에 통증 연구하는 거 이제 핫 이슈예요. 조직 손상이 꼭 있어야만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뇌의 해석에 의해서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막 슬라이딩 존에 감각 수용체 감각 정보가 내 뇌로 들어갔을 때 그게 잘못 왜곡되면서 이걸 통감각으로 통증으로 계속 왜곡되면서 더 교감신경 항진해서 만성 통증화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해결책은 뭘까요? 근막 슬라이딩인 거예요. 노화로 근막이 유착이 됐을 때 더 두껍고 떡졌다라는 그런 논문이고요. 보시면 지금 근막이 두꺼워지고 densification, 유착, 떡지면 근막의 facial sliding ability는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윤활제가 나와야 되는데 윤활제도 잘 나와지지 않아요. 그래도 윤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탈수 이러면 어떻게 더 떡지게 만든다. 악순환의 골인 거야. 이걸 어떻게 끊어주면 좋을까요? 수분이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좀 먹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까 그렇게 미네랄들, 근막에 수분이 충분할 수 있게 물도 많이 섭취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냥 배설되는 거고 짬짬이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많이 섭취해주고 비타민C 공급해줘서 어떻게 더 근막이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콜라겐 합성할 수 있게 해주고 탄력은 엘라스틴이고 콜라겐은 채우는 물질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저의 말에. 근막을 더 튼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더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게끔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족하지 않게끔. 그래서 살짝 저는 그런 보충제를 먹기는 해요. 비타민 B, 마그네슘, 칼륨, 아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좀 들어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주는 게 좋겠어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안 좋은 거 너무 좋아해. 어떤 거? 커피, 술, 그리고 뭐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조금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 몸에 물이 부족 말고요. 물이 충분하고 지방도 충분하고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위험 없이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배 터지게 먹고 막 이런 건 진짜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소식. 다이어트까지는 아니고 소식, 운동 이렇게 해서 적절한 스트레스를 내 몸에 주는 거 굉장히 유익해요.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 좀 해볼게요. 림프 순환 운동법. 굉장히 이게 낯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요즘에 갑자기 또 이게 또 핫해졌어요. 부종 갑자기 막 떠올랐죠. 저는 부종 때문에 림프순환 운동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림프절로 림프액이 운반돼서 뭔가 내 몸에 찌꺼기들이 쌓이지 않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붙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림프순환 세퀀스에 따르는 움직임. 그래서 림프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을 도모하냐면 근막 슬라이딩을 도모하기 때문이에요. 근막 슬라이딩. 저의 최종 목적지는 근막 슬라이딩이고요. 근막 슬라이딩을 통해서 내 몸과 뇌가 소통하게끔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림프순환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그거였어요.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느리고 리드미컬한 힘있는 근수축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운동을 우리는 원심성 수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이루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웰빙 밴드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말단을 닫아서 더 힘있게 쭉 뻗어내는 운동. 이때 피부가 쭉쭉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자극이 림프관의 운동성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운동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죠. 도대체 이게 왜 좋은지를 모르고 웰빙 밴드를 개발하고 운동을 지도하고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어깨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취소하고 무릎 수술 날짜 잡았는데 취소하고 뭐 이런 일들. 도대체 왜 나랑 운동하신 분들이 왜 이러했을까 궁금했죠. 보니까 이런 근거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봅시다. 80%를 차지하는 천층 피부 밑에 있는 림프관은 피부에 늘어나는 자극에 의해서 천층의 근막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스카티쉬 마사지 할 때
피부 이렇게 롤링하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신부의 림프관은 신부에도 또 근막들이 있거든요. 횡격막 호흡 및 근막 슬라이딩에 의존한다. 그냥 긴장해서 막 운동하는 걸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런 근막 슬라이딩, 횡격막 호흡부터, 복압 조절부터, 림프는 심장과 같은 펌프 작용으로 돌이킬 수 있는 펌프가 없어요. 복압. 횡격막, 골반저, 복근근막, 등허리 근막으로 만들어지는 복강 내압으로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횡격막 호흡 및 목의 스트레칭이 0번, 횡격막 호흡이 0번, 목 스트레칭,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앞차 빠지면 뒤차 빠지는 식으로 몸의 중심부 쪽 견갑대, 골반대부터 움직임을 해주고 손과 발, 이러한 운동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해온 지 한 5년 됐거든요. 이제는 이러한 세퀀스를 강조하는 그런 트레이너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분은 롤퍼예요. 로버트 슐라이 박사님. 지금은 굉장한 연구를 하고 계시죠. 페이시아 근막에 대해서. 근막을 감각기관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근막 슬라이딩 존의 여러 고유수용 감각이나 그 신체 내부 감각, 아까 인터로셉션, 이러한 감각 수용체들이 분포하는데 특히 러피니 엔딩이라고 스트레치 되는 거, 그 감각 수용체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교감신경을 워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롤퍼들, 근막 이완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분은 또 강조를 하죠. 운동의 중요성, 근막 트레이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근막 피트니스라는 책이 굉장히 쉽게 번역이 돼서 영문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림프순환, 근막순환부터 공부방 1기 때 썼던 교재고요. 지금은 데이비드 레손당님의 근막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공부 중이에요. 자율신경계 너무 중요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파이팅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에요. 방위. 우리를 살아있게끔 해주긴. 어떻게든 싸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끔 우리를 자극해주는 그런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는. 거기에 비해서 부교감신경, 그 반대적으로 하우스키핑, 이걸 밤신경이라고 하고 이건 우리 낮신경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을 하죠. 하우스키핑이란 뭐냐면 다시 밤에는 부교감신경계도 많이 면역계도 활성화되고 뭔가 잠자는 동안에 뇌의 림프액도 좀 나올 수 있고 청소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뭔가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세균 감염으로 굉장히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죠. 굉장히 힘들지만 특히 이 치통이 언제 많이 아프든가요? 엄마들 통증은요 밤에 아파. 애기 키워보시는 엄마들 낮에 멀쩡하다가 밤 되면 아프고 울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자율신경계, 내 몸을 이렇게 살리는 애들이 활발하게 염증은 뭐예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하는 얘네들이 막 면역 그 백혈구들이 막 싸워주는 그거거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세균성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막 항생제, 막 저 항생제 엄청 먹었어요. 잘못하면 이 염증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균성 염증은 그건 정말 의료적 개입이 즉각적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만성 염증이라든지 만성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까요? 부교감신경계를 많이, 교감신경계는 좀 워워해주고 그렇게끔 해서 통증을 잘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어디? 목과 청골 부분, 골반 부분에 잘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살짝 이 정도만 맛을 보고 넘어갈게요. 움직임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유연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신경계의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 말초신경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특히 그 중에 뇌신경 중에 10번인 미주신경은요, 부교감신경에도 해당이 돼요. 천수신경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흉요추부.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파이팅 하고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자? 코브라 자세나 슈퍼맨, 등짝을 쫙 펴주는 운동을 좀 자극을 많이 주면 좋겠다. 소라컬 럼바 플로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이제 부교감신경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뇌신경 10번 베이거스 너브는 쭉 내려가서 어디? 내장기를 관장을 해요. 엄마들, 태아는 내 몸의 내장기예요. 태교를 하고 싶다고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의 아기와 내가 교감을 할 수 있어요. 미주신경은요,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이고요. 뇌줄기에서 복부까지 가요. 자율신경계의 핵심 요소, 혼합신경인데요. 80% 말초 정보를 뇌에 전달해줘요. 감각 자극, 80%. 우리 아기가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를 미주신경을 통해서 우린 받아들여야 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내 심장 뛰는 것도 모르고,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체하고, 응? 배가 딱딱하게 뭉치고, 막 이러는 엄마야. 그러면 내 아이가, 태아가, 엄마, 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너무 불편해요. 내가 머리를 이쪽에다 줘야지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엄마, 여기 너무 딱딱해요. 좀 이렇게 좀 치워봐요. 하고 신호를 주거든. 근데 엄마가 못 느껴. 안 느껴. 왜? 자기 심장 뛰는 것도 몰라. 응. 장운동도 잘 모르겠어. 이러고 그냥 무감각하게 내 몸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엄마야. 그럼 어떻게 돼? 내 애기가 자꾸 신호를 주는데 못 느껴. 안 느끼는 거지. 그러다 애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천골 부위를 바라보고 있다가 왼쪽에 머리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여가 많이 들어보시죠? 여가, 브릿지 베이비. 왜 아기가 아래로 머리를 못 둘까요? 그게 불편하니까 아래로 못 가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자리를 좀 내장기를 비켜줘야 되는데 엄마는 그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아기는? 편한 자세를 그냥 똑바로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해야 돼?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 열심히 뭐 걸으래. 그러더니 막 물구나무 자세 같은 거 막 이렇게 거꾸로 막 엎어지래. 중력 이용해서 애가 그러니까 맞긴 맞아요. 위에 엉덩이 있는 쪽을 더 위에다 올려놓으면 내장기들이 밑으로 내려가. 공간이 좀 생기니까 애가 그쪽으로 가겠지. 아이고, 아이고, 가슴보다 엉덩이가 더 위로 올라가면 혈전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은 금기거든요. 근데 애를 돌리려니 어쩔 수 없으니까 자꾸 또 그런 것들을 또 권장해주고 막 이러거든. 계속 교감하고 우리 아이 머리, 태아의 머리 위치와 내 내장기에 자꾸 이런 것들을 움직여주고 하는 건 엄마의 몫이에요. 이 미주신경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거스 너브. 이걸 무엇을 통해서? 클레니오 세이크란 무브먼트, 아까 목과 골반 움직임 계속 많이 이제 견갑대 골반대 움직임하고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앞뒤 위아래 무릎 눕혀주기, 이거를 누워서 앉아서 서서, 너무 배가 불러있는데 너무 누워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대로 우리 그 혈관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잠깐 백브리지 트위스트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또 앉아서도 그걸 해주고, 서서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오해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게 웰빙밴드를 제가 막 파는 줄 아세요. 제가 사실 웰빙밴드 판매를 안 해요, 선생님들. 뭐냐면 웰빙밴드를 지도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이걸 전달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교육을 잘 해주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걸 계속 여태까지 고집을 해왔어요. 10년을. 그래서 이렇게 안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계속 전문가 위주로만 교육하고 그분들한테 모든 정보들을 다 드리고 그 일을 지금 10년간 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걸 이제 알았어. 그렇게 못 알아차린다는 걸.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전문가 과정 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직접 엄마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도 만나야겠다, 직접 이거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클래스 101을 제가 영어를 갈아 넣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하게 되네요. 여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여태까지 그 설명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여가를 예방하고 여가일 때 하면 좋겠다 싶은 거를 설명을 열심히 드린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 채팅창 같이 보고 계시나요? 목과 골반의 움직임으로 예방을 해보자. 그거보다는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골반 안에서의 움직임을 자꾸 도모하자는 거예요. 내장기, 이게 바로 근막 슬라이딩인데, 마이오페시아, 근육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그리고 중요한 내장기 근막 슬라이딩. 제가 끈적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시키면 잘 일어나질 않아. 웰빙밴드 개발한 이유가 그거예요. 웰빙밴드를 둘러줘서 안정감, 스테빌리티를 주고 무브먼트를 줬어요. 스테빌리티란 복횡근 20% 강도로 살짝 깨어나게 그런 큐. 그리고 무릎에다 꼈죠 아까. 장골근 이런 애들 깨워져야 하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을 깨어낼 수 있게끔 하는 제3의 손. 핸즈온을 해줘서 얘네들이 뭔가 깨어나게끔 누군가가 치료사가 그리고 전문가가 운동 지도 전문가가 1대1 PT를 해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만큼의 실력이 있는 손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 지도를 그 전문가 과정을 엄청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을 근데 욕할 수는 없어. 그거를 그냥 웰빙 밴드를 끼워 놓으면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거든요.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차리는 거. 볼게요. 보세요. 지금 아이오 어마어마하죠? TRA가 너무 비실해. 선생님 팔 이제 편안하게 볼게요. 이게 근막이에요. 지금 옆구리 쪽에서 초음파를 도자를 두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복횡근을 싸고 있는 근막, 복부 근막이 그 위에는 내복사근, 그 위에는 외복사근. 좀 공부하신 분은 물어볼 거예요. 복직근 어디 갔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복직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백선. 복직근 이게는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과도하게 수축하면. 가장 주범은 내복사근이고요. 그리고 복횡근이 같이 덩어리로 그냥 훅. 먼저 복횡근이 20% 강도로 살짝 일을 해주면 정말 복대 같은 근육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살짝 20% 강도. 근데 누가 주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벌어져. 복직근 이게 주범. 지금 내장기 움직이는 거죠. 복횡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근막이에요. 근막. 무릎을 세워서 눕혀보세요. 조금 더 이렇게 활동적인 움직임을 줬어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분리돼서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죠? 막 덩어리로 그리고 특히 누가 제일 두꺼워? 아우, 안타깝게도 내복사근. 지금 누구만 이래요? 아이오만 인터널 오블릭만 지금 엄청 두껍고
그리고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죠. 덩어리로 움직이고 절대 분리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이제 피를 볼게요. 선생님 내 골반은 무거워. 그리고 내 소켓 안에 이게 잘 들어있어. 그거야. 길게 풀어주기 마시기. 내 몸은 풍선. 골반조 잡으면 얘가 TRA가 두꺼워지면서 슈르륵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 일어나질 않아. 그리고 얘만 막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혜번님 영상이에요.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 선생님은 빼보고 일단 빼볼게요. 빼서도 한번 측정해봐야 될 거야. 지금 효과를 본 게 SMP 진짜 다들 그 아픈 사람들이 요즘에 이거 많이 찾잖아요. 이 복대 같은 벨트를 골반 벨트를 2년 반을 화장실 갈 때만 풀었대요. 보신 거는 나는 충분히 이해해. 그 느낌은 아시겠지? 얘가 도와주고 있어. 근데 이걸 여기 이렇게 맹신을 하면 저도 밴드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효과적으로 본인이 근육을 그 능력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이걸 다시 한번 없이 한번 해볼게요. 깊게 풀어들이 마시기. 뺐어요. 풍선. 원심 수축 길어지면서 골반조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 두꺼워지면서 내쉬는 호흡에 구심 수축하면서 얘가 두꺼워지면서 살짝 움직이려고 하죠? 이런 변화. 복행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지금 운동 지도자들도 계시니까. 물리치료 선생님들. 복행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여성 물리치료 이런 쪽 모르는 분들은 이런 분리 수축 없다. 골반조만 따로 수축 없다. 눈으로 보셔야 돼요. 원심 수축, 살짝 오줌 찾기 중심 원심 수축. 내쉬면 어떻게 된다? 골반조 수축하면서 구심 수축 움직이잖아. 그런데 여전히 이건 습관이에요. 안 움직였단 말이야. 얘를 분리해서 못 썼단 말이지. 엉덩이 잠깐만. 자꾸 내복사근이 너무 두꺼워지고 막 이래서 제가 이제 웰빙 밴드를 한번 큐를 줘봤어요. 엄청 키가 크세요. 내가 옆에 쓰면 난쟁이야. 머슬 톤을 우리 테이핑 하잖아요. 테이핑 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 저 바깥쪽에 일리오티비알 밴드 눌러주고 그리고 안쪽으로 어덕터들. 테이핑 효과처럼 어덕터, 에비덕터, 텐서파셜 라테 쪽에 일리오티비알 밴드 쪽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좀 쉬어 해줄 수 있는 거야. 여기 딱 소켓 허리 뒤에 눌러서 복행근을 좀 깨워주는 거예요. 목 뒤에 두르면 심부 목 안정하군요. 허리 뒤에 두르면 심부 몸통 굴곡 근인 복행근 띄워주기. 두꺼워졌죠? 풍선 늘어나고 골반조 잡아서 구심 수축 두꺼워지면서 슬라이딩. 그리고 좀 움직임을 줬더니 아이고 너무 급했어. 지금 너무 두꺼워지긴 했어. 다시 할게. 이게 흘러덩이 아니라 지금 제가 큐 드린 대로 끈적하게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깊게 풀어들이며 하시기. 내 몸은 풍선 원심 수축 근육이 길어지면서 늘어나줘야죠. 그래야 횡격막이 내려가죠. 살짝 잡아서 끌어올리면서 구심 수축하면서 골반저 복행근 근막적으로 연결된 다시 한번 할게요. 깊게 풀어들이며 하시기. 내 몸은 풍선 살짝 오줌 참기 똥 참기 잡아서 끌어올리면서 내쉬세요. 길게 구심 수축. 어우.
그리고 지금은 뭔가 동작을 굉장히 좀 과한 동작들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한번 아우, 올리려고 하면 저렇게 아이오가 두꺼워지긴 음, 하지만 어떻게 돼요? TRA가 복행근이 액티베이션 됐고 먼저 슬라이딩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골반은 무거워, 끈적한 움직임, 근막 슬라이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묶어놓고 생활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다 덩어리로 더 되게끔 허리 아프다고 복대 두르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 정말 저는 보면 화가 많이 나거든요. 혼란스럽게. 음,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 밴드가 그걸 다 해줘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 햇번님이 계신가요? 햇번님 계실 때 틀어야 되는데. 스쿼시 안 될 줄 알았어. 아, 있구나. 네 번 다 참여해 주시네. 감사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렬이 중요한데 어깨에서 지금 탈목까지 손목이 이렇게 되면 아픈 손목이야. 어떻게 하라고 다 벌리고 힘있게 뻔하게. 그리고 여기 긴장감. 또 여성분들 이렇게 자세 취하면 손목 많이 아프다 그러죠? 이것도 맞아요? 너무 귀엽다. 선생님 안 좋은 케이스를 다 보여주네. 여기는 빵빵, 여기를 빵빵, 빵빵. 선생님 목은 조금 더 뒤로, 여기를 왜 빵빵 하냐면 견갑대 안정화 근육인 전거근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잠깐 말씀드리면 전거근이 견갑골 어깨뼈 안쪽에서 얘네들이 갈비뼈에 잘 붙게끔 날개축지뼈가 해준 애가 전거근이고요. 갈비뼈에 붙는다 그랬죠. 이 갈비뼈에서 시작해서 골반에 시작하는 외복사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거랑 근막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외복사근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아까 내복사근이 주동근이 되면 더 이렇게 벌려뜨린다 그랬잖아요. 복직근육을 더 유발을 하는 것에 반해서 외복사근은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전체를 다 덮어줘요. 가장 심부의 복행근 그리고 내복사근은 이런 위치에서 벌리는 그리고 앞쪽에 복직근 그리고 바깥쪽에 외복사근이 아포뉴로시스 근막적으로 복직근까지 다 덮어줘서 백선의 안정화를 주는 앤데 갈비뼈가 들려있고 견갑대가 불안정하면 분명히 외복사근은 제대로 기능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임신 출산 과정에서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이 상태에서 선생님 그대로 엉덩이 뒤로 가봐. 쭉 다시 앞으로. 와도 되나요? 손 떼지 말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뒤로 가봐. 우리 최혜빠님의 흑역사. 근데 그대로 여기서부터 뒤로 쭉 얘만 이동할게. 여기를 잘 보세요. 전혀 운동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분이 여기 쳐. 여기를 말고 여기 내려봐. 선생님 거울 봐봐. 여기가 아니라 뭐라고? 목을 뒤로. 그리고 여기가 빵빵하게 전거근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목 편하게 뒤로 조금만 더 밀어볼까? 그치? 그 상태에서 뒤로 이동하는데 지금 거북목, 수근 터널 증후군에도 좋은. 벌써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힙힌지로 만들어주는 그 체중심 이동 훈련이거든. 여기를 접어. 여기가 경첩이야. 여기야. 근데 거기고. 여기 깊게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선. 살짝 골반을 수축. 내쉬는 호흡에 어깨 귀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해봐. 어깨 귀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빵빵. 여기 밀어. 나 밀어. 손 밀어. 오케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를 접는 거야. 여기를 접어. 오케이. 다시 돌아가. 여기를 접어. 다시 돌아가. 내쉬는 호흡에 그렇게 하면서 좌골기혈절이 넓어지겠죠? 골반저가 부착된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골반저의 길이를 호흡과 함께 해서 어떻게 잘 이완시키고 늘려주는 그런 훈련을 해봤어요. 나 혼자 호흡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서는 일으켜 세웠어요. 많이 그래도 좋아 보이시지 않으세요? 해주거든. 근데 그렇게 언제 어느
전에는 한 게 뭐냐면 이거를 좌골결절에 묶고 앞에 이거를 소켓에 들어갈 수 있게 얘를 묶어주는 거예요. 힙 조인트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선생님이 여기 여기 보지 마. 여기를 어떻게 넓혀. 아까처럼 뒤로 했다가 일어나. 허리손 하자. 멋있게 하기 위해서 스쿼트 하는 거야 지금. 허리손 허리손. 우리 오전에도 햇번님이 굉장히 본인 허리를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보세요. 같은 날이에요. 발 보세요. 훨씬 더 안정적이죠? 어떻게? 나 있잖아. 자기 뒤를 잡았는데 영상이랑 오늘 영상이랑 나 같이 올린다. 뒤를 잡아. 보안 풀었어요. 아니 이거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다음에 뭐냐면 아까 했던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아. 쭉쭉. 만세까지 되고. 선생님 봐요. 머리부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응? 햇번님 계신가요? 네. 지금 참가하신 선생님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게, 뭐지? 바로 이어서 해요. 거의 이어서 했는데,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놀랬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시킨 대로 했는데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이날은 어떤 느낌이었죠? 그날은 진짜 뭘 이거저거 시키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뭘 하라는 그리고 건지. 이날 운동하고 나서 아팠다 그랬잖아요. 또 일주일 아팠어요. 굉장히 일주일 정도는 쭉 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힘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거 어떻게 운동을 지도해야 되나. 굉장히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그 햇번님이랑 만났을 때, 여기 엄마들한테 제가 드렸던 그 설문지로 쭉 다 하고 상담하고 체크를 해보았을 때 자궁하수증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뭐냐면 자연주의 출산으로 아이를 셋을 아주 아름답게 낳으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둘째 낳고 나서부터 지금 밑이 빠지는 통증으로 오래 서 있지를 못하셨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까 그 S&P 그 벨트, 골반 벨트, 물론 도움이 됐죠. 그쵸? 너무 뭐랄까 힘이 드니까 골반저가 지금 너무 늘어져 있었던 상태인 거야. 아이 출산을 하고 그리고 자세가 스웨이백으로 되고 그러면서 골반저에 무리가 많이 갔던 거죠. 근데 그 밑이 빠지는 듯한 그 느낌을 어떻게 딱 그걸로 잡아놓고 그냥 꽉 긴장하는 삶을 2년 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병원에 가서 결국에는 진단을 받았다는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는 그 스토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둘째 낳고는 괜찮았는데요. 셋째를 임신한 순간부터 아팠어요. 밑이 빠질 것 같은 게. 전 그게 너무 신기한데,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됐구나라는 게. 임신을 하게 되면 근막을 약하게 연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 아이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임신과 동시에 에스트로겐, 릴렉신 이런 애들이 근막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 유지하고 있었던 애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애가 점점 커가고 그리고 골반을 자꾸 앞으로 빼는 후방경사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전방이라고 하지만 자기 습관이 애 낳으면 자꾸 후방으로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뼈라도 받쳐줘야 되는데 애의 무게를 온전히 골반저가 받친 거야. 잘못된 자세 때문에. 아주 나쁜 자세는 아닌데 슬라이트하게 살짝 이게 골반을 앞으로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반저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또 자연주의 출산하면서 뭐랄까 골반 스트레치 되는 보통 그 의료적 개입을 하면 빨리 낳잖아요. 그쵸? 근데 자연주의 출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 그런데 그 이후에 골반저 늘어남에 대해서 얘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골반저 트레이닝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데 애 낳고 나서 끝이잖아요.
그거는 자연주의 출산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출산 맞아요. 이후에 여자들 몸이 케어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맞아, 자연주의를 했기 맞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네. 자연주의 출산이기 때문에 더 트레이닝에 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 음, 둘라님들, 우리 같이 둘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엄청 제가 강조하고 저도 둘라 공부를 하고 음, 있거든요. 음. 자연주의 출산이기 때문에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책임을 가지고 출산 이후에도 문제가 없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떠한 출산도 출산 이후에 엄마의 몸에 책임지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을 안 주세요.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될까? 본인이 해야죠, 뭐.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근데 저는 딸이 둘 있잖아요. 아들도 음. 있고,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이야기를 알려주고 그런 게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엄마를 만나야, 좋은 부모를 만나야, 좋은 몸을 갖게 되겠네. 아유, 난 아니야. 햇번님이 네. 좋은 책을 써주시고, 엄마의 몸, 이런 것들을 잘 뭔가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문화가 돼야 돼, 알려주시고, 문화가. 문화. 문화를 만들어야 돼. 네. 똘끼 충만. 아까 우리 네. 얘기했잖아. 선한 선한 게. 똘끼. 네. 그래서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야. 보통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노출을 안 하죠. 나는 나만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난 너무 반가워. 진짜로.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같이 가요. 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궁하수증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골반적 케겔 엑서사이즈를 하는 그 기기를 전기 치료를 넣고 그걸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운동법은 프랑스에서는 아이 낳고 나면 골반적 물리 치료로 해서 그냥 15회 정도 무료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줘요. 그 치료를. 응? 내 말은 뭐냐면 애 낳고 나서 바로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엄마들한테 이런 걸 처방을 해주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응? 그런 생각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한 엄마들을 만드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분노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주시나요? 왜 애만 나라고 하나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왜 다 엄마 책임으로 돌리시나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애 나라고 했으면 책임을 져줘야죠. 그게 뭐 애 키워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내 몸이 나빠지지 않게.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정도는 치료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애 낳으면 얼마 주고 이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엄마들이 해야 돼요. 엄마들이. 분노한 엄마들이. 그쵸? 저는 그 생각도 조금 그런 것 음, 같아요. 주변에 그러잖아요. 애 낳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음. 셋째 낳아야 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애 낳고 내가 몸조리 못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한 어. 명을 그럴 때 셋째를 낳으면 몸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셋째를 가져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엄마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셋째를 가지면 더 망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공부를 하지 음, 않은 채 셋째를 가지면 이건 너희의 인생은 맞아요. 끝난다. 공부를 하고 하면 그때 느슨할 때 뭔가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쵸? 정말. 이런 토론을 정말 우리 코로나만 그러면은요, 진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아예 그냥 뭐랄까, 캠프를 하고 싶어. 엄마들의 캠프.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막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햇번님. 아까 이걸로 확인을 해봤죠? 근막 슬라이딩.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복근근막만 본 것이지만 지금 최혜번님은 횡격막 근막, 골반적 근막, 등허리 근막, 전체적인 협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첫날 저를 만났을 때 만세가 안 됐거든. 만세가 안 이루어졌는데 횡격막 스트레치 돼서 이완되면서 하고 만세를 만들어서 힘있게 뻗어내는 동작까지 그날 첫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저는 나요. 이렇게 근막이 잘 슬라이딩이 돼야 자율신경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감각 수용체를 통한 뇌와 몸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로셉션, 프로프라이셉션 이런 것들, 감각 수용체들이 근막 슬라이딩 존에 있고 여기서의 그러한 정보가 뇌로 전달된다. 뇌의 어디? 섬엽, 인슐라, 콜텍스 이런 정보들이 섬엽. 콜텍스 하면 대뇌 껍질, 대뇌 겉피질, 대뇌 피질에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시각은 후두엽, 그리고 청각은 측두엽, 그리고 운동감각은 두정엽. 이 모든 걸 모아서 전두엽에서 처리를 해서 과거의 그런 기억, 경험 이런 것들을 해마에서 또 끌어오기도 하고 감정의 뇌에서, 변형계에서 그리고 뭔가 이거 괜찮은 거, 이거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워서 다시 운동 피질, 두정엽에 있거든. 아까 감각 피질이에요. 감각 피질을 받아들인 거를 해서 종합 처리해서 다시 운동 피질로. 그러면 내가 뭔가 반응을 하고 그게 반복이 되면 적응이 되는 거죠. 내 몸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걸 할 때 그 변연계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에 이걸 뭐 부변연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인슐라 그리고 엔테리어 싱글레 콜텍스 뭐 이런 피질들이 안에 이렇게 감정의 뇌, 변연계에 가깝게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The interoceptive insula, 섬엽 피질인데요. 여기서 interoception, 내 몸의 감각, 신체 내부 시용 감각을 받아들이는 곳이고요. 여기를 뭐라고요? The feeling side of emotions. 우리 감정에서 느끼는 파트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응? 뭘 느낀대? 화남, 슬픔, 디스커스트, 섹슈얼 어라우절도 여기서 느껴진대. 그리고 anxiety, 막 불안, 초조감. 뒷부분에서는 뭘 느낀대요? pain, 이걸 우측이라 그러더라. posterior를. pain, temperature, fatigue, itch, pressure, tension. 아까 우리 자유신경 종말 또는 이런 것들 우리는 보통 그냥 통감각 이렇게 해버렸거든. 통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통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통증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분리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극은 바로 근막 슬라이딩인 거예요. 움직임. 이렇게 움직여주고 좋은 자극을 근막 슬라이딩 존에서 섬엽으로 줬을 때 우리는 만성 통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어. 근데 만성 통증, 그리고 더 우울해지고 그 이유는 섬엽과의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어려우신 분은 한번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체의 감각 기전을 활용한 운동으로 이렇게 펑셔널한 본인의 이런 그 균형, 감각 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체중심 이동 훈련이 균형 훈련이고요. 내 몸의 감각이 아주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 어르신들. 이거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펑셔널 트레이닝이고요. 시각, 귀의 위치, 평형 감각, 잔정 감각, 그리고 내 몸의 감각들, 고유수용 감각 외에 이러한 신체 내부 감각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렇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운동으로 우리는 이게 뭐죠? 스트레스를 줘서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빨리 배우는 뇌신경을 운동신경을 찾은 게 아니고요.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반복적 경두계 자기자극으로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 아까 우리 체성감각 피질을 억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감각 피질을 억제하는 군과 비교해 봤더니 다음날 체성감각 피질, 즉 감각을 받아들인 거를 제한한 그룹이 운동을 기억하지 못했더래요. 그 말은 뭐예요? 저하고 좋은 운동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몸에서, 내 뇌에서 이걸 처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어떻게 이걸 다음날에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이제 습관화되고 내 몸이 그걸 기억해서 또 반복하면서 어떻게 적응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변화가 재활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감각으로 잘 느껴지지 못하면 이걸 잘 나중에 습관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잘 재활을 하려면은 운동신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감각 자극이 중요하다라는 거. 어떡하냐 선생님들 오늘 큰일 났다. 우리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이제 시작이야.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조금 길게 갈게요. 임신 출산을 통한 엄마의 몸의 변화를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갈비뼈. 알아차리고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 뼈예요. 갈비뼈에 뭐가 붙어 있어요? 횡격막이 붙어 있고요. 이 횡격막이 수축해서 잘 내려가 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복근근막, 등허리근막, 골반저근막이 원심적으로 수축, 늘어나면서 힘있게 한 20% 정도로. 그러면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내장기도 스르르 움직여줘야 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횡격막이 수축해서 내려가려는데 안 돼. 그러면 갈비뼈를 뚫고 나와. 그래서 갈비뼈가 벌어져요. 본인의 갈비뼈. 천장관절, 이게 청골이고 장골은 아까 허리 소원하고 얹은 골반 뼈예요. 여기가 벌어져야 벌어져야 아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이게 인대결합이기 때문에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다고 느끼면 주변의 근육들이 과긴장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뭘 유발하냐면 이 천장관절 주변에 이런 통증들, 자꾸 엉덩이를 때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된다. 횡격막, 이너피스의 시작. 횡격막 호흡을 잘했을 때 내장기 근막의 슬라이딩, 미주신경 활성화. 골반저 근육, 요실금, 자궁하수중, 치질. 복근근막, 복압 조절 잘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복직근육의 배꼽 탈장, 등허리 근막. 회음부절개 스카티슈, 제왕절개 스카티슈.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여기 오늘 좀 많이 집중을 하느라고 좀 오늘 늦으셨네요. 갈비뼈,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횡격막, 복근근막, 등허리근막.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장정들이 밀어요. 갈비뼈 부러지고. 갈비뼈가 얼마나 잘 부러지는데. 특히 부유누골 이런 거는 진짜 잘 부러지거든요. 기침 한번 잘못해도. 이런 애들. 여기 횡격막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횡격막, 갈비뼈에 뭐가 붙어 있다? 횡격막, 아까 내복사근, 외복사근. 얘네들이 이렇게 더 벌어질지 자궁이 커서 벌어진다라기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횡격막이 잘 호흡할 수 있게 얘가 잘 늘어나 주지 못하니까 횡격막이 자꾸 변형되면서 갈비뼈를 뚫고 나와요. 상체 뼈다가 벌어지고 쩍벌, 살찐 느낌, 갈비뼈가 벌어지고 그리고 등판도 넓어져. 이 견갑대. 조이는 게 아니라 항상 아이 안고 이러면서 어깨는 솟고 습관적으로. 천장관절 봅시다. 아기가 아까 태아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천골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아이가 내려올 때 하강감이 느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엄마는 계속 스쿼트 자세, 중력에 계속 노출이 되게끔 스쿼트 자세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스쿼트이 너무 어렵잖아요. 변형된 스쿼트 자세들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아의 머리가 엄마의 천골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좀 더 왼쪽으로 치우치게 그렇게 됐을 때 살짝 돌려서 슈르륵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엄마는 어떻게 이런 하강감을 언제쯤 느끼면 마지막에 1, 2주 전에 느껴진대요. 카운터 뉴테이션으로 장골은 이렇게 앞으로 돌고 천골은 뒤로 돌고 그래서 여기 구멍이 넓어지는 거죠. 인렛이. 그래서 아기의 머리가 내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궁하부에 중력에 의해서 옥시토신을 분비하라는 피드백이 주어지면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궁을 수축하게 돼요. 아까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호르몬은 옥시토신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궁문이 점점 열리고 자궁이 수축하고 이러면서 아이가 나오기가 쉽게 되는 거지. 이런 메커니즘을 배워본 적 있나요? 이걸 여태까지 저는 전문가 과정에서 선생님들한테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게 알아차리게끔 해드릴 수 있다. 이런 강의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갈 길이 너무 멀더라고. 결국엔 최혜빠님이 그냥 엄마들한테 오픈해달라. 오픈할게요.
지금 천골이고 이게 장골이에요. 세크로일리악 조인트. 여기랑 여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엄마들. 골반 벌어진다, 골반 닫기 운동.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여기가 인대 결합이 좀 느슨해지면서 이게 돌면서 아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인대 결합은 인대는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죠. 근육처럼 수축 이완하는 애가 아니니까. 수동적 구조물이니까. 그런데 왜 골반이 빠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청바지를 입기 어렵게끔 골반이 넓어질까요? 일리움, 장골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넓어져? 이쪽으로 장골을 돌리는 애가 누구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행근, 내복사근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봅시다. 이 천장관절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근, 그리고 척추 길이근, 그리고 앞쪽에 있는 복행근, 내복사근이 어떻게? 바짝 긴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관절의 불안정성을 얘네들이 막 보상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 않죠. 뼈 모양은. 왜? 근육이 그렇게 바짝 긴장해서 수축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통증을 일으키는데, 통증은 내 몸이 주는 신호예요.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하자? 너 지금 이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자꾸 내 몸이 신호를 주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자꾸 뭔가 시도를 해야죠. 그냥 불편하다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병원 쫓아가고. 피부관리실 가고. 그때뿐이라는 거 엄마들이 더 잘할 거예요. 횡격막. 인너피스의 시작. 횡격막. 횡격막 위에 심장폐, 밑에 간 위, 내장기, 방광, 자궁 직장, 밑에 골반적. 다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애들이랑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 수혜근이거든요. 페리딘 너브, 우리 경추 3, 4번에서 이걸 지배해요. 그런데도 얘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얘네들 덕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움직여져요. 그런데 교감신경 항진돼 있으면 얘네들 잘 안 움직이고 얘도 잘 안 움직이고, 그걸 다시 어떻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워내보자. 그런데 그게 어렵다. 특히 여기 근막적으로 리스트릭션, 뭔가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더 어렵다. 골반적, 요실금, 자궁하수증, 치질을 일으키는 골반적. 복근근막, 복행근, 내복상근 이렇게 수축하면 어떻게 돼? 이거 벌어진단 말이에요. 허리 통증의 주범. 이게 바로 복직근 이계인 거예요. 이게 복직근이고 얘를 벌리는 애들은 누굴까? 복직근이 아니야. 복직근이 수축해서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바깥쪽에서 내복사근, 복행근, 내복사근이. 요 바깥의 외복사근은요, 얘를 이렇게 쫙 덮어주는 애예요. 그런데 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근막을 약하게 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 물리적으로 이 에스트로겐은 남자도 분비됩니다. 뚱뚱한 복부 비만. 물리적으로 근막을 늘어나게 하는 자극, 태아의 성장이라든지 복부 비만, 복강압 조절, 횡격막 호흡의 실패. 이게 가장 주범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건 환경이고, 힘을 쓰는데 내쉬면서 따라라락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숨을 참고 그러면 그 압이 복부 쪽으로 오면 복직근이게, 등허리 근막으로 오면 뭔가 허리 쪽에 문제, 밑에 골반자면 방광 탈출, 자궁 탈출, 직장 탈출인 치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절대 이렇게 복압을 높이는 운동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물이기 때문에 복직근 이계가 있으실 경우에는 절대 이런 일들을 하지 마세요. 애 낳고 나면 복직근 이계 없는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복직근 이계 있는 상태예요. 왜? 임신 중에 이러한 영향으로. 그러면 출산하자마자 이런 운동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복직근 이계를 붙여주는 운동, 이렇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하고 이런 운동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골반저에도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등허리 근막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척추의 관절이라고 하면 자꾸 여기를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디스크거든요. 디스크는 하나의 물컹물컹한 쿠션이에요.
안쪽에 수액, 물이고요. 바깥에 섬유륜으로 얘를 잘 잡아주고 있는 충격 흡수제일 뿐이에요. 누가 관절이야? 여기가 관절이야. 여기에서 활액막에서 활액이 분비되고 자꾸 움직여주면 더 잘 분비가, 아까 근막 루브리컨트 기억하세요? 비슷해요. 우리 퇴행성 관절염 겪을 수 있어요. 이 움직임 자꾸 주는 게 아까 인트라펠빅 무브먼트예요. 천장 관절에 좋은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봤던 중추신경계 척수예요. 중추신경, 뇌의 척수. 여기로 내려가는,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말초신경이 이쪽 파셋 조인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얘네들을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겠죠? 살랑살랑 리드민감 있는 인트라펠빅 무브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부교감신경 활성화시키면 좋으니까 목과 천골의 움직임 같이 해주면 좋고 견갑대, 골반대 움직임 거의 비슷한 무브먼트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왔어요.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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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앞뒤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그 허리 쏙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렇지. 협응되는 거를 본인이 시상면에서의 느끼면서 앞뒤. 골반의 이제 2번 움직임, 해볼까요?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아래. 이제 괜찮아요. 전두면. 아까 이거 했을 때 처음에 아팠죠? 허리가 아팠어. 지금 제왕절개 하신 지 7일. 그쵸? 위아래 됐죠? 이제는 어떻게? 호흡같이 하면서 깊게 코를 들이마시기, 살짝 골반전 수축 잡아서 끌어올리면서 내쉬는 호흡에 무릎 오른쪽 왼쪽 눕혀주기. 내 골반은 무거워. 항상 호흡이랑 같이 이렇게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이 엄마 너무 잘하시는 1번, 거예요. 2번, 3번을 계속 반복을 해줘서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되지. 산후조리원에서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1시간 레슨. 그것도 그룹 운동이었는데 이때가 그 오픈 얼마 안 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지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대1 레슨이 됐는데요. 제왕절개하고 그 진통제 맞고 그냥 걸으라고 병원에서 해서 걸었는데 아팠어. 근데도 걸었어. 멀쩡히 걸어 들어왔는데 이 움직임을 하는데 아프대. 근데 계속 하니까 안 아파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움직임을 꾸준히 해줬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저거 못 만났어.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줌 강의, 엄마들의 몸공부 덕분에 다시 연락이 닿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을 들었는데 진작 연락드릴 걸 하고 후회를 했어요. 족저근막염으로 출산 후 저를 만난 이후 한 3개월 이후에 엄청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통증으로 지금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지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 엄마는 지금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네, 들어와 계시네. 그쵸? 지금 계속했으면 정말 좋았어. 지금도 늦지 않은 거야. 지금 근육, 그리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네. 텐더는 근육을 뼈에 붙여주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막이에요. thoracic lumbar fascia, 등허리 근막.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육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다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근육들의 협동작전을 해야 된다. 밖에 있는 큰 근육도 슈퍼피셜한 그런 천층의 근육들이 막 이렇게 썩내가지고 막 운동한 이게 아니라 심부부터 차근차근 착실하게 협응할 수 있게끔 우리는 몸을 깨워줘야 한다는 거. 자, 오늘은 어깨가 뻐근할 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을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어깨가 뻐근할 때 이런 동작을 많이 합니다. 내 몸통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깨를 돌려주는 동작이죠. 근데 오늘 해볼 운동은 이걸 반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깨 아래에 손목, 골반 아래에 무릎이 있도록 이렇게 네발 자세를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깨 등짝 쫄썩 아까와는 끌어내리기. 반대로 오히려 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몸통이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말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말단부, 이건 근위부죠. 근위부로 움직여주는 거. 우리 애기들 이런 식으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깨 안정성 도모하고 몸통 안정성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때 물론 이쪽 힙 조인트, 고관절 안정성 도모하는 거고. 엄마들 절대 아기를 보행기에 앉히시면 안 돼요.
보행기 앉히는 건 어쩔 수 없을 때,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방 하나를 아무것도 없이 좀 이렇게 쿠션 같은 거, 이렇게 인형 같은 것만 놓고 애기를 거기다 가둬놨어. 계속 뻘뻘뻘뻘 기어다니게. 지금 생각하면은 좀 다른 놀이도 좀 해줄 거. 근데 그때는 뭐냐면 내가 물리치료 공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정상발달 공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많이 기계 해줘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었어요. 자, 운동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몸을 고정하고 어깨를 돌릴 때보다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내 몸을 돌려줄 때 어깨에 있는 근육은 어깨를 안정화하기에 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요. 자,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어다니는 동작을 통해서 어깨의 안정성이 향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리시는 것보다 오늘처럼 운동을 해주시면 어깨가 더욱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운동 천재였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야?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근막 슬라이딩, 어깨뼈를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스케플라, 견갑골. 그러면 이 견갑골에 누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목뼈, 그리고 경추, 흉추 이쪽 이렇게 근육들이 붙어 있고, 얘네들이 굉장히 곽인장돼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또 우리 이렇게 솟는 승모근 이런 애들 여기 붙어 있거든. 얘네들 자꾸 움직여주는 거야. 어떻게? 근막이 슬라이딩이 이루어지면서 이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했거든요. 이런 CKC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친 사슬의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가 인간이잖아. 기어다닐 수 없잖아. 네발짐승이 아니잖아. 네발짐승이 아니기에 밴드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댄스를 하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손목이, 자, 운동을 굳이 이렇게 하는 오늘은 어깨가 고정할 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을, 손목이 아까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이 가동 범위가 이렇게 90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더군다나 여자들이 여기에 이런 거에 노출이 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아파. 점진적으로 노출을 주면 좋겠어. 그래서 밴드.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더 자극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고요. 아까 힙힌지 해서 오버헤드 스쿼트, 만세 동작 했던 건 우리 영상으로 살펴봤죠.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골반이 문제가 있으면 광배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광배 근육이 여기 앞에 근육에 그림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찾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광배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여기 있다. 광배근 골반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에 붙어 있어요. 얘네들이 좀 문제가 생기기 쉽고요. 그렇게 되면 요 넷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쪽이 조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을 저를 위해서 참 많이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의 협응 운동, 아이오, 손가락 스트레치까지. 물론 발가락에도 끼기도 해요. 자기는 내 판박이야.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장유정님이 겪고 계세요. 나는 지금 턱관절로 와서 그거잖아. 여기 염증반 이게 고질병이거든요. 결국엔 이렇게 몸에 무리가 가니까 이쪽이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관리해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목에 둘러서 이 거북목 증후군, 가슴 열어주고 그리고 목 안정화, 일자목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운동법, 그리고 수근터널 증후군, 이걸 동시에 저는 댄스로 즐기게끔 만들었고요. 우리 이 횡격막에 대해서 지금 쭉 떠올렸을 거고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몸은 풍선하고 힘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쉬어야 돼요. 내쉬어야 돼요. 홀딩하면 어떻게 된다? 이 압이 골반대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든.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물, 증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내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요. 여기 아까 우리 복근 봤던 거 가장 안쪽에 복횡근, 그 위에 내복사근, 그 위에 복직근, 가장 위를 외복사근이 지금 이렇게 근막으로 덮어주고 있다는 거. 우리 복직근, 외복사근 잘 자극 주고 싶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다친 사슬 운동으로 가능해요. 저는 힐 슬라이드라는 큐를 줘요. 힐 슬라이드, 누워서. 서서는 어떻게? 스쿼트, 발바닥 꾹 쭉 밀어내기. 이런 식으로. 캔달 책에 보면 이 큐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골반저 그림 살짝 넘어갈게요. 골반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치골계랑 꼬리뼈, 좌우 좌골결절, 거기에 어떤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또한 지금 다리 근육 안쪽에, 그리고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 얘네들은 곽인장돼서 얘네들도 막 그럴 수 있거든. 얘네들도 같이 협응을 해줘야 돼요. 골반저만 쪼이는 케겔 운동. 거기서부터 우리 조금 이제는 비욘드 케겔 좀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동작들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라고 간단하게 이름은 붙였지만 횡격막, 복부근막, 골반적, 승허리근막의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을 더 제가 풀어갈 수 있고요. 풀어보았고요. 골반저 근육의 탄성 회복을 위한 골반저 근육의 이완 훈련으로 아까 들이마시고 내 몸 풍선 했을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 원심적으로 복부, 골반저, 등허리근막이 늘어나는 원심 수축 후에 살짝 잡아줘서 그랬을 때 어떻게 누가 근막적으로 연결된 복행근 내쉬는 호흡 20% 원심 수축 20% 고심 수축 복압을 살짝 만들면서 횡격막 스트레치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내추럴 브리딩이고 뭔가 힘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호흡을 뱉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보통은 숨을 참고 힘을 쓰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죠. 골반저 근육이 더 튼튼하려면 탄성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얘가 잘 이완돼줘야 되거든요. 오줌 눌 때, 똥 눌 때, 횡격막 스트레치 할 때 레릿고 하는 느낌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절대 오줌 나고 똥 나오지 않아요. 왜? 수의근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수의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느낌을 가져보자는 거죠. 아기 낳을 때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골반저 근육의 이완 훈련을 한번 해보자. 이런 복압 조절의 중요성은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보세요. 제가 주장해왔던 것은 이러한 바른 호흡, 바른 자세, 리드미컬한 움직임,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라고 제가 온라인상에서 쭉 활동을 해왔고요.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암 환자, 그리고 치매 환자, 그리고 산전산후, 그리고 보건소, 구청교육, 꾸준히 그리고 전문가 과정, 지도자 과정 해왔어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그 웰빙 밴드 운동법들을 제가 알려왔는데요. 유산소 운동, 근막순환, 림프순환, 이것을 한 단위로, 한 단어로 저는 쭉쭉 힘있게 늘려주는 리드미컬한 움직임, 대근육 운동임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걸 림프 순환